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저께 TSMC랑 엔비디아가 시간의 거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프리마켓에서 강세를 보였고, 이 강세를 보였던 것을 배제하고 나면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어떻게 됐다? 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은 엔비디아 1.27% 올랐네, TSMC 8.34% 올랐네,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그 과정과 결과를 보면 분명히 강세였고 좋았는데 위에서 밀렸구나라는 계산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핵심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0월 18일 금요일 현재시간 오전 11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좀 시장을 일찍 보기 위해서 영상을 먼저 준비합니다. 제가 시황을 매일 찍어드린 이유는 제가 정말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데일리 시황을 지금까지 매일매일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 또한 이러한 시황을 준비하면서 가리키는 사람이 원래 공부를 더 많이 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 스스로도 부단히 노력하기 위해 저도 시황 영상을 매일 찍는 겁니다. 이러한 시황의 기반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잠시 뒤에 올라갈, 제가 이번 주에는 매매가 너무너무 길었어가지고 매매가 좀 많이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짧았던 날도 하루 있었지만 이번 주는 유독 매매가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새벽에 3시 다 돼서 입절을 해가지고 사실 3시에 영상을 지금 편집하고 있습니다. 네, 편집하고 있는데 양이 엄청 나가지고 아마 오후에 올려드릴 것 같고, 그건 그거고, 시황은 시황대로 일단 올려드릴 건데, 사실 입장을 바꿔보시면 그 시간까지 매매에서 수익을 내서 끝내놨으면 일을 좀 늦게 시작할 수도 있지만 저는 늘 똑같은 시간에 거의 동일하게 일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루틴입니다. 루틴. 그래서 루틴을 잘 지켜야 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루틴을 지키려고 동일한 시간, 좀 피곤은 해요. 오늘 피곤하지만 동일한 시간에 같은 영상을 찍어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먼저 꺼내드린 이유는 어제 장을 제가 좀 회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라고 심신당부를 하고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작전대로 잘 안됐고, 결국은 장이 끝나는 시점까지 다 끌고 가서 어렵사리 수익을 내고 저도 마감이 됐습니다만, 어제는 그러니까 TSMC의 실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는 경제지표도 나오고, 근데 경제지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두 가지가 있었죠. 일단 이스라엘 쪽, 하마스 쪽에 대한 소식이 하나 첫 번째로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뭘 보냈다, 파병을 보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래서 좀 굉장히 좀 혼돈스러웠던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이 좀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죠.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장 대비해서 0.37%, 161포인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신고가를 갱신하는 듯한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고, 나스닥 지수는 0.04%, S&P 500 지수는 0.02%를 보이면서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였다. 다시 말하면 초반부에는 좀 셌지만 후반부에 들어서서 시장이 좀 약해졌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제 개장 초반만 해도 힘이 좀 바짝 좋았어요. 바짝 좋았는데 결국 개장과 동시에 바로 수직으로 급락을 시키더라 이거죠. 제가 이 부분은 매매 영상에도 포함된 내용이지만 TSMC 실적을 제가 그다지 부각을 안 시키는 것이 그 내용이 중요하긴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다. 지금은 이제 분위기로 가는 장이다 보니까 단적으로 앞서서 누가 있었습니까? 테슬라가 있었죠. 테슬라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마이너스 10% 친 날이었는데 주가 그날 튀어 올라갔어요. 오늘은 반대였죠. TSMC가 장중에 13%, 11%대 움직였는데 시장 오히려 수직으로 바로 급락하는 형태를 보이면서 마감됐고, 현재 역시
재료가 소진된 이후에 원점, 재료가 소진된 시점에 원점으로 되돌아와서 현재 제자리에서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료의 소진이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제가 볼 때 아주 진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세로 가는 것 같고 엄청난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간다고 저는 보여지진 않고 그냥 좋은 모멘텀, 좋은 힘을 기반으로 해서 그냥 차곡차곡 가는 기조, 그 다음에 쉽게 나오지 않고 있는 차익 실현들이 시장을 지지해주고 있는 그 정도의 뷰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하지만 강한 만큼의 그런 리스크 효과는 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은 오히려 좀 조심하는 게 맞다. 조심하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위치상 이게 쉽게 꺾이는 구간은 아니에요. 이게 뭐 갑작스럽게 뭐 대음봉을 확 꽂아넣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계속 정강후약의 장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뉴스의 코멘트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뉴스의 코멘트가 자극적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뭐가 있다? 뉴스 코멘트가 신고가가 코멘트예요. 신고가. 신고가라는 코멘트를 기반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점들이 지금 증시가 너무너무 강하다가 되거든요. 너무너무 강하다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오픈해서 보자고 하면 또 그게 아닌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강후약의 모습을 보였다 말씀드렸죠. 신고가를 기록하고 고가를 갱신한 레코딩들은 존중되어지나 이게 바로 매물화로 되어서 바뀌는 이 현상들이 나타나서 주가가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지금 어제 이제 중요했던 쟁점이 뭐였냐면 엔비디아였어요. 그러니까 TSMC는 이미 신고가를 달렸고 TSMC는 이미 신고가를 달렸는데 신고가를 달린 이후에 고가에서 윗꼬리를 달고 음봉 마감했죠. 음봉 마감을 했어요. 근데 엔비디아를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안 갔었단 말이죠. 근데 신고가를 안 갔었는데 어저께 직전 고점을 뚫으면서 고점을 갱신을 했어요. 고점을 갱신한 자리가 140불이었거든요. 140불을 찍자마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승폭의 절반 정도를 고스란히 반납하고 끝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저께 TSMC랑 엔비디아가 시간의 거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프리마켓에서 강세를 보였고 이 강세를 보였던 것을 배제하고 나면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어떻게 됐다? 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은 엔비디아 1.27% 올랐네, TSMC 8.34% 올랐네,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딱 거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그 과정과 결과를 보면 분명히 강세였고 좋았는데 위에서 밀렸구나라는 계산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위에서 밀렸구나라는 걸 같이 보라는 얘기죠. 그게 지금 핵심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잔치집에서 잔치를 벌여야 된다라고 박수 치면서 박수갈채를 보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듬이 생각보다 별로 좋지는 못했다. 저도 사실 어제 제 매매 영상을 보면 어제 TSMC가 실적 바로 나왔을 때 그 구간에서 매매를 한 차례 정도 가져갔었거든요. 한 차례 정도 가져갔었고 중간에 한번 끊고 익절을 하고 이 뒷파동에서 좀 고생을 하고 있다가 막판에 겨우 뒤집어가지고 수익 전환하고 마감이 됐습니다만, 근데 어제 같은 경우를 보시면 변동성이 엄청 나오죠. 변동성이 엄청 나와요. 한 방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은 보시면 그날 방향성이 꺾이면 이 정도 이렇게 수더분하게 가는 게 통상적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급등 갔다가 급락 갔다가 급반등 갔다가 다시 급락 갔다가 지금 횡보하다가 지금 시작하면서 다시 밀리는 이런 구조인데 방향성이 지금 4웨이,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한 5웨이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방향성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고가에서 박스를 만들고 방향성을 여러 가지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은 큰 추세를 주기 직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지금
추세를 터뜨리기 직전에 그런 속임수 동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속임에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이저들이 어떠한 흐름을 주기 위해서 페이크 동작들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계속해서 반등이 되어지는 구간들에서 계속 무너지는 이러한 측면들이 제가 볼 땐 좀 우려가 돼요. 특히 이제 어제 요 자리인데, 제가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매매를 할 때 요 구간에 있을 때 제가 포지션이 없었거든요. 요 구간에 있을 때 제가 어제 이 구간에 있을 때 포지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매도를 치려고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는데, 요 구간이 언제냐면 제가 최근 들어서 제가 매매를 영상 못 올렸는 날도 있죠. 왜냐면 이날 매매를 너무 길게 했어요. 이게 15일 날이에요. 15일 날. 이게 15일 날인데 이게 어제고, 15일 날 같은 경우가 제가 그 전날 로스를 낸 상태에서 주가가 못 움직이고 이게 24시간 정도를 박스를 치고 있다가 3Q에 밀어가지고 이때 매매를 끝난 날이에요. 그래서 영상 길이가 막 20시간이 나왔어요. 수익이 많이 났지만 제가 영상을 안 올려드렸어요.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날 수익이 안 났냐고. 수익이 났습니다. 470만 났는데, 수익이 났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사람 일손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영상 올려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이때 매도 쳤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네, 바로 이 자리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드렸냐. 같은 시간대 드린 얘기가 있어요. 25490 요 구간이 좀 의미가 있다. 참 이 그 자리가 조금 의미가 있는 위치인데, 어제 내용이 요겁니다. 딱 요 포인트죠. 어제 10시 반인데 개장했을 때인데, 매도를 때린 자리다. 그제 그게 이제 15일 날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수익이 많이 냈던 자리인데, 제가 이때 타이밍에서 슈팅이 걸렸을 때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하마스의 사령관이 죽임이 당했다, 죽었다는 거 확인됐다, 이 내용이 확인되면서 주가가 확 튀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국제유가가 죽어버리면서 뭔가 리듬이 깨지길래 아차 잠깐 기다리자 했는데 그게 타이밍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아주 쉽게 빠르게 수익을 크게 내고 끝낼 수 있던 자리를 괜히 뉴스에 눈이 팔리는 바람에 저도 이 자리를 매도를 못했어요. 근데 이 자리를 제가 지금 그 설명을 왜 드리냐면, 오해하지 마세요. 수익 많이 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제가 못 먹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구간을 자세히 봐보세요. 제가 먹은 얘기하면 배 아프셔가지고 잘 안 듣잖아. 지금 먹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쉽게 못 먹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증시 전체 트렌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말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게 10월 14일부터 오늘이 10월 18일이니까 요 구간인데, 지금 보면 요 구간 지금 여기에요. 뭐 다중고점, 쓰리고점, 쌍고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무슨 현상이 있냐면, 제가 계속 정강후약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위로 때려놓고 무너지는 구조예요. 때려놓고 무너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계속 큰 박스를 그리면서 지금 메이저들이 유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박스야, 고가를 갱신하는 박스야, 강세장이야 라고 주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매도가 터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뭐가 되냐면, 요 구간대에서 물려버리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선물의 개념이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TSMC나 엔비디아 다 마찬가지잖아요. 따라가면 물려버리는 거예요. 따라가면. 왜? 지금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구글, TSMC, 일라이릴리, 브로드컴까지 보면 다 뭐예요? 고가에서 밀렸잖아요. 시가고가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시고가란 말이죠. 그 현상은 지금 초반 분위기를 좋게 해서 따라오게 한 다음에 후반부에 끝내버리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매매 시간대가 길어지고 있는 거죠. 핑계예요, 사실. 핑계. 이러면 안 돼요. 일찍 끝내야 되는데, 이번 주가 진짜 저도 역대급으로 매매를 길게 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지금 메이저들은 계속 고가에다가 사람들을 몰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 패턴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장의 개념으로만 접근하면 너무너무 좋아, 좋아를 외치는 게 맞지만 디테일 과정을 놓고 보면 방어적인 것이 좀 더 우선시돼야 되는 게 맞는 시장인 것 같아요. 방어적인 전략을 좀 잘 수립하셔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우지수가 너무너무 강력해서 다우지수에 대한 조정을 함부로 언급하기조차도 민망한 그런 레벨링이긴 하지만 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맹목적인 상승 추로는 좋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주목해서 남은 시장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주말간도 관련된 내용들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서 지금 시장을 좀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냉철하게 바라보시고 이 구간을 내가 어떻게 해서 수익을 잘 창출할 수 있을지를 한번 연구해 보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잠시 쉬었다가 매매 준비하면서 매매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매 영상을 웬만하면 다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매매 영상을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대뜸 회사로 전화 오셔가지고 매매 영상 언제 올려주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서 이제 뭐 약을 올리시려고 그러는 건지 손실 나서 안 올려주냐가 아니라 손실 나도 저는 영상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런 날들이, 그러니까 매매가 잘 된 날들은 일찍 끝나요, 여러분. 매매가 잘 된 날들은 일찍 끝나서 금방금방 후룩 해서 올려드리면 되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런 날들은 매매가 엄청 길어요. 어제도 마찬가지. 어제는 제가 매매 시간이 너무 긴데 중요한 흐름들이라서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저희가 영상 편집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도 아니 편집을 안 하고 이제 잘라서만 드리는데, 여러분 12시간짜리 통으로 올려드리면 안 보실 거잖아요. 그쵸? 올려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못 올려드리는 거니까 왜 매매 영상 안 올라오냐고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가능하면 올려드리는데 아마 시간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좋은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한 송 대표였습니다.